자,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어찌하오리까? 아니, 추미애라는 인물을 이 지역으로 좀 출마를 시킬까? 아니야. 여기로 보낼까? 뭐 굉장히 지금 생각이 복잡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가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의 동작 의뢰 지금 공천을 받았잖아요. 나경원 상대로 한 이 두 사람의 경쟁력 조사 결과 추미애의 득표력이 더 높게 나왔어요. 전현희와 추미애 이 두 사람을 대상으로 나경원과 붙었을 때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를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추미애가 좀 더 높게 나왔어요. 뭐 그런 얘기죠. 자, 이 동작을 지역은 서울의 서쪽 방어선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무게감 있는 인물 공천이 필수적이에요 하면서 야, 추미애 전 장관의 동작을 나경원 대 추미애, 추미애 대 나경원 이 빅매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원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추미애 전 장관과 관련해서 뭐랄까요?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튀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공이 훨씬 더 크지. 워낙 거칠게 국회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도 그렇고 결국 검찰총장은 뭐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였잖아요.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을 키워줬다.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까지 뜨는데 추미애 장관도 큰 책임이 있다. 아주 친명이 돼 있으니까 하여튼 자기 식구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챙기려고 하는 모양이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가령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죠. 자, 유인태 전 총장은 윤석열 총장이 뭐 저렇게까지 뜨는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겠죠. 책임이 커요. 친명이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은 뭐 친문이지만 지금은 친명이 됐으니까 자기 패밀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챙기려는 모양인데 점점점 하면서 뭐 그닥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송영훈 변호사께서는 무슨 말씀을 주고 싶으세요?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그래도 방송이니까 민주당원들 마음도 좀 한 번쯤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동작을에 출마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민주당원들께서 아마 추미애 장관 보고 동작 그만하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아이쿠야. 네, 사실은 그 추미애 전 장관이 정권 교체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이죠. 그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라는 그 식구가 있듯이 정권 교체를 만든 것은 파라리 추미애 장관입니다. 예. 정의는 원래 불의를 만나야지 빛이 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차가 안 올 때 횡단보도에 그 신호를 지키고 가만히 서 있으면 그것만으로는 빛이 안 나요. 그런데 예.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을 때 신호를 지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보이게 만든 것이 사실 추미애 장관이고 그런 점에서 사실 어느 지역에 출마를 하실 만한 자격이 있는가. 뭐 저는 그분이 출마하시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지만 먼저 민주당원들께서 받아들이지 못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원들은 추미애 전 장관이 동작을 해 나온다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동작 그만! 아니, 너무 동작 그만. 네, 아무튼 송영훈 변호사의 개인 의견이 그러신 거고, 예, 서정훈 변호사님. 저는 근데 추미애 장관은 정치하면 안 되는 게요. 예. 전과가 있어요. 아이고야. 근데 그 전과가 아주 질이 안 좋습니다. 뭐냐면 이제 정치자금 카드가 있잖아요. 예. 이 정치자금은 이게 국민의 혈세입니다. 왜 10만 원 내면 10만 원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어디 썼느냐? 본인의 아들이 훈련소 노는데 이거 소고기집 있죠. 예. 이걸 이제 14만 원 쓰고 기름을 이렇게 5만 원 해가 19만 원을 유용했다 해서 벌금 50만 원 처벌받은 전과가 얼마 전에 있습니다. 그래요. 어허. 그리고 이게 본인이 그때 또 이게 허위로 기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하고 소고기 못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간담회했다고 또 허위로 기재했겠죠. 이런 도덕성 가진 사람이 정치하면 됩니까? 예. 아니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민주당은 이런 것도 안 걸러냅니까? 허위로 작성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 초밥 샌드위치 뭐 부인이 의혹 있으니 아무나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묻어도 되는 거 생각하는데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외국 같으면 이런 분들요 정치 근처도 안 갑니다.
저는 컷오프 시켜야죠. 컷오프 시켜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 이제 느낌이 다른데요. 이제 추미애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뭐 어떤 식으로든 어느 지역이든 좀 경쟁력이 있을지 이제 추미애 활용법에 대해서 생각을 민주당 내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고, 반면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금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금 지역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과 관련해서 친명계의 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성호 의원은 임종석 전 실장은요, 서울 중성동갑에 나오면 된다? 안 되지요.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뭐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인사 아니겠습니까? 첫 비서실장이셨고 예. 전략 지역을 이렇게 선택해갖고 거기 고집하는 게 과연 그게 바람직한 건지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건데 거기서 뭐 경선을 시켜달라, 나 공천 달라 하는 것은 일단 전략적인 취지에도 안 맞고 이런 문제는 뭐 당의 결정에 맡기겠다. 근데 어려운 거 당의 결정에 따라서 정말 험지라도 가겠다 이런 자세가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말이 맞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약간 느낌이 다른 거예요. 추미애를 대하는 자세와 임종석을 대하는 자세가 느낌이 다릅니다. 정성호 의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뉴스웨이 라이브 시작 전에 기사가 하나가 나왔는데 이겁니다. 민주당이 임종석이라는 인물을 서울 중성동갑에서 배제시키려는 것 아니냐라는 하나의 뭔가 증거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민주당이 뭔가 이 자체적으로 서울 중성동갑에 여론조사를 돌렸답니다. 저기 말이에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중성동갑 지역에 윤희숙 전 의원이 나올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이 3명 가운데 누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조사를 자체적으로 돌렸답니다. 자, 그런데 1번, 2번, 3번 한번 보세요. 임종석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종석의 이응자도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임종석 전 실장을 정말 이제 공천에서 아예 저쪽 중성동갑에서 배제시키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1번, 2번, 3번 중에 또 3번에 누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를 나눴던 추미애 전 장관. 그래서 이게 참 여러모로 묘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성치훈 부회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전 정성호 의원이 말씀하신 것도 일부 타당한 건 있다고 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그 전략지역구는 다른 게 아니라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당이 전략적으로 선정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지역의 중진급 의원이 예비 후보로 등록한다. 이거 당에 부담 주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도 어느 정도의 귀책 사유는 있다. 하지만 임종석 전 실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성호 의원도 열어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험지 어디라도 가겠다는 얘기를 하면은 당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는 거를 인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도 계속해서 그 지역만 고집하실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단순히 이게 뭐 친문 인사다 이래서라고 보기 힘들다고 보는 게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얘기했던 사실 첫 번째, 두 번째가 그 윤석열 정부 탄생에 그 책임이 있는 분이었지만 첫 번째가 뭐였냐면 선배 정치인들이 후배 정치인들을 왜 좀 비켜줘라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은 그 지역에서 사실 2000년도에 데뷔를 하셨기 때문에 24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좀 가실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근데 저는 저기에 또 추미애 전 장관이 왜 들어갔는가? 저는 아까 또 당 어떤 핵심 관계자가 무슨 뭐 서쪽 방어선 동작을 이야기하면서 그랬잖아요. 네, 서쪽 방어선을 네. 위해서 뭐 차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방어선에 거기다 공격수를 보냅니까? 아이고야. 좀 공격형 정치인이 아니라 오히려 좀 중도 확장형, 오히려 좀 수비형 이런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선수를 보내야죠. 저는 사실 동작을 보내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네. 임종석 전 실장이 딱 그런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 너무 공격형 정치인들만 많은데 임종석 전 실장을 보면은 지금까지 보여준 정치 행태를 보면 아니면 정치 언어를 보면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극단적 단어를 쓰지 않고 네. 경쟁을 부추기지 않고 뭔가 혐오의 단어를 쓰지 않는 그런 정치를 보였던 분이기 때문에 이 지역만 고집하지 않으신다면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 중도 확장을 위해 매우 요긴하게 쓰이실 수 있는 자원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이제 총선은 역대 어느 총선보다요.
뭐 제 느낌이긴 합니다만 아마 굉장히 재밌는 흥미로운 지역구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여야가 그만큼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